그러면 우리 숙제가 좀 있었는데 숙제들 좀 하셨나? 영상을 안 봤어요. 영상을 아예 안 봤어? 자, 숙제 한 사람. 조금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근데 여기는 했어요. 뭐지? 처음 거. 처음 거 20에서 25초까지는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 조금 문제를 같이 좀 풀어봅시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쪽 숙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20에서 25쪽은 다 하셨나? 어때? 22쪽까지는 했어요. 22쪽까지는 동화는? 아니야. 이거 참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조금 받아서 풀까 아니면 전체 한번 쫙 풀어볼까? 질문을 받도록. 그렇죠. 자, 일단 20에서 25까지 조금 자기가 안 됐던 부분 있죠. 그거를 질문을 합시다. 문제 번호를 일단 불러주시면 여기쯤인가? 몇 번을 조금 풀어볼까? 저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냥 불러요? 번호 불러봐. 여기 보라색에 1, 3, 4. 실력 문제 25페이지 134 134 실력의 134. 자,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풀려? 다 잘 풀리면 다행인데. 물론 동화는 안 풀어봐가지고. 그지? 그럼 일단 요거 1, 3, 4를 한번 풀어보고. 그죠? 가봅시다. 자, 그 실력업 문제 1번을 일단 한번 보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은 직선 도로에서 자, T0일 때, 0초일 때, 자, 자동차가 기준선 P를 20m/s로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T2초일 때 기준선 Q를 25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T가 라지 T일 때,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라지 T초일 때 기준선 R을 V로 통과를 하고 있대요. 자, P와 Q 사이는 얼마입니까? 45m. 그 다음에 Q와 R 사이는 195m. 그죠? 이제 자료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는 P와 Q, 그 다음 Q와 R 사이에서 자, 중요한 포인트죠.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가속도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가속도로 갈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P에서 R까지 평균 속력이 20이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문제 대략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가 봤었죠. Q, 여기가 R, 자동차가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 가고 여기 갔을 때 여기는 이제 V고 여기가 20, 25죠. 여기가 20m/s, 여기가 25m/s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시간이 0, 여기가 2초, 여기가 t초 이렇게 돼 있고 거리는 여기가 45m 그 다음 여기가 195m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질문을 일단 한번 봅시다. t 요게 몇 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입니까? P에서 R까지 평균이에요. 평균. 요게 이제 20m/s다. 이렇게 줬거든.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평균 속력 가지고 뭔가를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평균. 자, 우리가 평균은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어떤 경우나 쓸 수 있는 것은 걸린 시간분의 변이 또는 이동 거리. 그죠? 직선이고 방향이 안 바뀌면 이동 거리나 변이가 같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게 뭐죠? 속력 2분의 그렇죠. 처음하고 나중을 더한 값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가속도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거 그것만 이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뭘 이용을 할까요? 첫 번째 거 요거 이용하면 됩니다. 요거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을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구하고자 한 거는 시간 t입니다. 0에서 t니까 이 t 그리고 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이 식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야. t분의 이거 더하면 얼마입니까? 240. 240 맞나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20이라고 했어요. 이게 계산이죠. 됐나요? 그럼 t는 얼마입니까? 12? 12초. 뭐 이렇게 나왔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얘가 얼마니? 그지? 얘가 얼마니? 얘는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기 사이 구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습니다. 이제 뭘 알 수 있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알고 시간 알죠? 10초잖아. 그죠? 그러면 뭐 알 수 있어요? 평균 속력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평균 속력 여기서 여기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쓸 수 있지요. 그죠? 그럼 이거 알고 이거 모르니까 이거 구하라 이거죠. 그죠? 쉽죠? 그러면은 이렇게 풀어봅시다.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푼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푼다. 그러면 2분의 처음이 25야. 그지? 그 다음 나중에 이건 몰라. 우리가. 자, 그런데 평균은 이걸로도 할 수 있다. 자, 시간이 10초일 때 전체 간격 195m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얘가 14. 14 나옵니까? 오케이. 14. 그래서 얘는 14네. 이렇게 구하면. 그죠? 그럼 니은도 틀렸네요. 그죠? 그럼 뭐 답은 이제 디귿이 될 텐데. 그죠? 이게 가속도 크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가속도 크기는 여기 가속도 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분의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5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가속도는 여기 가속도 A-라고 하면 자 요거는 시간이 10초 걸렸죠? 그죠? 10초 동안 자 나중이 14
처음이 25. 이렇게 됐네요. 아,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가속도가 걸렸죠. 반대로. 그죠? 그러면 여기가 11이네. 그럼 10분의 11. 어떤 게 커요? 당연히 저쪽이 크죠? 그죠? 저기는 2.5고, 여기는 1.1이고.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해볼까? 3번도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요 안 푼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 위에 P점을 출발한 후 5초가 되면 이제 그 제일 높은 곳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빗면의 꼭대기에 딱 갔을 때, 즉 Q점에 딱 갔을 때 얘가 속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줄에. 알겠죠? 그거 같이 기억합니다. Q점에 지나고 5초에. 그 다음에 8초가 됐을 때 반대편 빗면에 R을 통과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P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4고, 그죠? Q점은 0이고, R점은 6이다. 요런 얘기가 있죠? 그죠? 그러면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는 L1. 그 다음에 Q하고 R 사이는 R2.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문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런 빗면에 여기가 P, Q, 여기 R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서 출발할 때는 4. 여기 도착했을 땐 0. 여기서는 6.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제 L1.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L2. 이렇게 잡아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L1 대 L2 비율을 묻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5초 걸렸고, 여기 5초. 여기는 이제 8초니까 이 구간은 3초가 걸린 겁니다. 구간 시간은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보죠. 지금 얘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얘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을 알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빗면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면 뭐가 일정하느냐 하면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알겠어요? 가속도는 빗면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 가정은 이제 여러분들 가정은 약간 넘어서는 건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mg가 작용하는데 우리는 요 힘의 크기에 대한 가속도는 g입니다. g가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아래쪽으로. 그게 각도가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하면 자, 요거의 수직적인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 각하고 같은 게 뭐냐면 이 각입니다. 이 각. 요거 이해가나요? 왜냐면 요만큼이 90도인데 90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는 세타 각이 나오겠죠? 자, 여기 세타 각입니다. 세타 각. 그러면 자, 이 빗면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는 뭘까요? 이런 거죠. 그죠? 자, 굴러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는 이 가속도에 사인 성분입니다. 사인 성분. 여러분들 삼각함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성분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G 값에 대해서 요만큼이 요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힘은 당연히 mg면 이쪽으로 mg 사인 세타만큼 내려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도 어떻게 되냐?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뭐예요? 빗면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즉 이쪽 가속도는 빗면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봐봐. 세타가 기울기만 같으면 뭐가 같다?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 가속도는 같겠니? 틀리겠니? 당연히 틀리겠지요. 경사도가 다르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얘랑 얘가 뭐 출발해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랑 얘는 가속도가 어때? 무조건 같아. 같은 경사면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알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 자, 지금은 이제 요거를 구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경사면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요거 L은 뭘 이용을 하면 된다? 이걸 이용하면 된대요. 이거. 그래서 생각보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그 직선 운동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쓰지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저거를 머릿속에 같이 두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거 5초 동안 L1을 갑니다. 이게 평균 속력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일정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L1은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죠? L1. 그죠? 그러면 동일한 방식으로 뭘 구할 수 있다? L2도 구할 수 있다. L2 구해보세요. 똑같이. 얼마 나왔어요? 9 나오지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1번은 맞네. 자, 니은의 0에서 5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가속도. 속도 이게 그렇죠. 너무 쉽잖아. 가속도 A는 시간 몇 초? 5초분에 자, 나중에 0이고 처음이 4.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네. 그러니까 0.8 맞죠? 크기는. 그 다음에 0에서 8초 동안 전체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속력. 걸린 시간. 그걸로 구하면 돼요. 구해보세요. 나와요? 네. 얼마 나와요? 8분의 19. 아니요? 8분의 19가 나온다고? 아니요? 봅시다. 저 L1하고 L2는 뭐예요? 거리인데 비율이죠. 그죠? 실제 비율이 있고, 요거는 봅시다.
자, 처음 속력이 4네요. 4. 자, 그런데 5초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 영이 됐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가속도로 갑니다. 다른 가속도. 그래서 0에서 6. 3초 동안. 자, 여기 3초. 0에서 6. 0에서 6. 6이면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6이다. 네. 그죠? 자,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똑같네? 그러면? 그지? 잠시만. 이게 평균이 얼마 나왔냐. 자, 페이지.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 3번에 맞네. 8분의 19. 선생님이 잘못 체크를 해놨네. 맞아요. 저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8분의 19 나옵니다. 실제 거리죠. 비율이 아니고. 맞아.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 4번 보면은,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O를 속력 4V로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기준선 R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A와 B는 결국 출발점에서 도착 지점 끝까지 간 시간이 어떻다? 같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 그지? 자, 그 다음에 O점에서 기준선 P점까지 4L이고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3L입니다. 그러면 P와 Q 사이는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알겠죠? 자, 그리고 A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며 B는 O에서 Q까지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각각 또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요거죠. 자, 그리고 이제 A가 P를 지날 때 B의 Q를 지나는 속력이 6V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또 봅시다. 문제 쫙 읽어봤죠? 보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출발할 때, 4V. 여기가 4. 여기도 4V. 그 다음 여기가 Q인데, 여기 도착했을 때 얘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6V로 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 얼마인지 모르고. 모르고, 여기가 4. 여기가 R. 여기가 이제 3L이고, 여기가 4L이고. 자, 이런 조건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기억에 P에서 Q까지, 거리, 요게 얼마냐?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뭐 뒤에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리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이 거리를 알려면 이걸 뭐 예를 들어서 x라고 잡아두면 이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요?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저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죠. 얘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도 여기까지 가죠. 그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하고 얘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의 시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하죠? 그래요. 자, 시간은 항상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시간은 거리가 4L인데 여기 평균으로 그냥 4V로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시간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가는 시간이 어떻게? 4V분의 4L이죠. 그럼 얼마? V분의 L 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V분의 L초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를 알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뭘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일정한 가속도로 간다고 했으니까 처음하고 나중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하면 여기에 뭘 알 수 있다? 평균을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뭐를 알 수 있다? 전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평균으로 치니까. 그럼 여기 거리를 안다라는 것은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거리는 아니까. 그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했어요. 나와? 네. 얼마 나와요? L 나와요? 계산했더니 여기가 이제 5L이 나오니까 이게 L이구나. 여기 요 녀석이 L이구나. 이렇게 찾았죠? 그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이런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항상 알아두시고, 특히 시간은 거리 알고 속력 알면은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만 이용하는 거는 너무 이제 패턴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풀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평균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잘 못 찾더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자. 자, 그러면 B가 R에 도착할 때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봐봐. 얘를 알고 얘는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뭐만 알면은 얘를 찾을 수 있겠니? 이 VB. 뭘 알면 될까 딱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평균을 알면 되잖아. 그죠? 왜? 2분의 처음 더하기 나중인데, 그죠? 이걸 알고 싶으면 평균을 알면 되니까 시간분의 거리, 이거를 이용하면 되죠. 거리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럼 시간 알면 되겠죠?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되죠, 여기서도. 그죠? 왜? 여기 똑같은 4V로 가니까 4V분의 3L이 시간이 되겠구나. 응? 4V분의 3L. 맞죠? 그러면 시간에다가 저걸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V분의 3L이고 여기는 3L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게 4V가 되죠. 여기가. 자, 그럼 요거하고 요 4V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나 나오니? 뭐 하나 잘못했나? A 시점이 저기 앞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3일이 아니라 4일이라고 해요. 오케이. 얘가, 그죠? 얘가 요렇게 갈 때 시간은, 그죠? 얘가 여기서 갈 때 시간하고 같은 거죠. 그죠? 오케이. 잘했어. 4L이죠? 그죠? 4L. 그래서, 아까 그 얘기였구나. 선생님이, 못 알아들었네. 자, 그러면은, 요거, V분의 L이고, 여기가 3L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니까, 3V,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V고, 여기 6V니까, 여기 나오겠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실수하기 좋네요. 그죠? 시간이 여기서 여기 가는 거랑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같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 크기는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빠르기 다 알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알고. 어디가 큽니까? QR이 더 크죠? 그러면 이것은 틀렸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니네 여기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네. 36에서 41. 여기는 숙제 다시 내드릴게요, 그러면. 알겠죠? 여기 숙제 다시 내드릴 테니까, 해오시고. 자, 오늘은 그러면 42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42페이지. 운동량과 충격량, 여기 좀 내용을 또 해드릴게요.
자, 운동량, 충격량은 배운 적이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운동방정식 표현이 어떻게 되더라? 운동방정식 하면은 뭐 쓰면 돼요? 운동방정식이 뭐죠? 그거 안 돼. 이건 힌트. 뉴턴의 운동방정식. 제일 유명한 식이죠. F는 1. 그렇지, 그거야. F는 ma.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학은 고전 역학입니다. 알겠죠? 현대 역학이 아니고 고전 역학이에요. 근데 고전 역학은 누구의 역학이냐? 뉴턴의 역학입니다. 왜 뉴턴의 역학이에요? 혼자. 걔가 지금 만들었으니까. 알겠지? 근데 뉴턴이 책을 딱 평생 2권밖에 안 썼어요. 2권을 썼는데 한 가지가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해가지고 이 역학을 다룬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학을 다룬 거예요. 광학, 빛에 대한 거, 렌즈 이런 거. 그런데 걔가 책을 쓸 때 어떤 걸로 썼느냐? 에? 물론 언어는 라틴어로 막 썼어요. 라틴어로 썼는데 어떤 기술로 썼느냐? 미적분으로 썼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원칙적으로는 뭘 해야 된다? 미적분으로 하는 거예요. 미적분은 언제 한다? 대학에서 하면 돼요.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적분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미적분인데 미적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벡터가 나오면서 벡터에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이제 토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 역학은 미적분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F는 MA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이 있어요. 더 일반적인 표현. 그거를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 A는 뭐죠? 가속도잖아. 가속도는 자, 이 질량은 놔두고 가속도라는 것은 어떤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대학에서 가면 이제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작은 건데, 예? 이거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거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이야. 그러면 이거는 미분보다는 조금 차이가 큰데, 나중에서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걸 이렇게 봐가지고 봤더니, 이건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속력이 얼마나 변화하느냐, 그 정도거든요. 그냥 변화율이에요, 변화율. 그게 우리 가속도잖아. 그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이걸 요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하면 과학자들이 물체 하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즉 물체 개가 되는 거죠. 동시에 같이 움직이거나 막 할 때. 그럴 때는 이걸로 다 기술을 하니까 편했는데 물체가 여러 개가 막 충돌하고 막 흩어지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로 하니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물리량을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도입했는데 어떤 물리량을 도입했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걸 뭘로 뒀느냐 하면 요렇게 뒀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운동량이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부터 MV는 운동량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운동 방정식의 일반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니까 이 표현은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한 개의 물체 개로 봤을 때 운동 방정식에서는 편했지만 여러 개의 물체가 막 움직이고 실제로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자연현상을 기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힘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요 양을 운동량이라고 우리가 해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물체가 충돌하고 흩어지고 할 때 기술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운동량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뭐가 변하고 속력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뭐는 안 변해요? 질량은 안 변하죠. 근데 질량이 진짜 안 변합니까?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하나? 안 변하나? 항상 변합니다. 뭔 얘기냐면 니네 화학 배울 때는 뭐 배워요?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법칙. A하고 B가 반응을 해가지고 뭐 C가 됐을 때 이쪽 질량하고 이쪽 질량이 항상 같다. 그게 뭐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지? 근데 물리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배우죠? 왜 안 배워요? 아니니까. 질량은 변하니까. 질량 변? 이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생한테 물리쌤이 왜 질량 보존 엉터리를 하던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변하는데 니네 이건 들어봤지?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될 때 질량이 줄어든다. 들어봤죠? 이 핵변화. 이때는 이거 가지고 에너지로 계산을 하면 꽤 큰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서 아주 조금의 질량이 변해도. 그죠? 근데 이 화학 변화에서는 질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화학 변화에서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에너지가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는 거가 화학 반응인가요?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 당연히 에너지 출입이 있죠. 발열 반응 아니면 흡열 반응이니까. 그렇잖아. 그게 화학 반응이야. 에너지가 출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가 변한다? 얘네들 사이에 질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변한 질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우리 기술로. 측정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하면 종류가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등등 쭉 있잖아. 여기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질량도 에너지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알겠어요? 빅뱅 들어봤죠? 빅뱅. 빅뱅 초기에 지금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뭘로 모여 있었겠니? 물질로 모여 있었겠니?
에너지로 모여있어요. 에너지로. 근데 에너지가 빡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겁니다.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질량으로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사실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하게 되면, 미분을 하게 되면, 질량이 변할 때, 변하지 않을 때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 하면 질량이 변하지 않을 때, 시간에 따라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일반적인 게, 즉 대학 과정에서는 이걸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F는 dt분의 dp.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보다는 이게 더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특수한, 즉 질량이 변하는 것을 거의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잖아. F는 자, dt 이건 미분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미분을 안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살짝 바꿔볼게. 얘를 여기다 곱해봐. 니네 고1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 이게 뭐야? 충격량. 이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하고 충격량이 따로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운동 방정식에 있던 거야. 있던 건데, 여러 가지 물체를 다룰 때는 이런 물리량을 하나 정해놓고 생각하면, 이름 붙여놓으면 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요거. 알겠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하면 뭐 떠올려? 그냥 운동 방정식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F는 M 델타 T분의 델타 V인데 델타 T가 이쪽으로 와주면 M 델타 V고 이게 뭐가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일반적인 질량이 안 변할 때의 그 좀 특수한 경우 그것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뭐 핵변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다루겠습니까? 얘가 변하니까 그때의 운동량은 더 일반적인 이쪽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잘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쭉 봅시다. 기본적인 것만 잘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량은 일단 P라고 우리가 기호를 쓰고요. 운동량은 얘들아, 벡터량이야, 스칼라량이야? 운동량 벡터. 벡터량 맞나요? 네. 왜? 속도. 저 속도의 변화량, 저게 벡터량이기 때문에 저거의 변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그죠? 그래서 MV로 표현을 한다. 자, MV로 표현하는데, 봐봐. 요거는 단위가 뭐죠? 요걸 우리는 I라고 하죠, I. 그죠? I, 충격량. 충격량의 단위는 뭐예요? 충격량의 단위는 기억이 이제 안 나나? 잠깐만요. 충격량. 충격량 단위는 뭐예요?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운동량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건 뉴턴이고 이건 초잖아. 뉴턴 세컨. 요거는 킬로그램에다가 뭐 미터 퍼 세컨. 이거죠. 이거랑 이거 같은 거 맞아? 같은 거 맞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뭡니까 얘가? 얘를 풀어 써봐. T 곱하기 M. 뉴턴을 풀어 써보세요. 뉴턴은 이 단위 뉴턴은 원래가 뭐냐면 이거의 단위입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킬로그램에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근데 복잡잖아. 그래서 뉴턴 형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편하게 쓰라고.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넣었을 때 초가 하나 있으니까 딱 약분이 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죠.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냥 식이 같으니까 같이 쓴다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고 진짜 같은 거야. 알겠지? 자, 그것도 하나 같이 알아두시고 단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방향은 누구 따라간다? 속도 따라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속도를 이제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나머지 반대 방향은 뭐 마이너스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임의적으로 잡아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뭐만 나온다? 직선상의 운동만 나온다. 평면상의 운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벡터로. 그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 B다.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기 끝이랑 평행 사변형으로 하든지. 요거의 크기는 어떻게 하는데? 크기는 얼만데? 이게 C라고 치면 이거의 크기는 루트.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뒤에 뭐 붙더라? AB. 첫 시간에 해드렸죠. 그죠? 뭐지? 2AB 코사인 세타. 어렵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은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A 플러스 B 하면 돼요.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0이면 1이잖아. 1이면 요만큼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죠. 루트 제곱근과 제곱이 날아가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일반식이라는 얘기야. 일반식. 이게 90도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직각이니까 이 뒤에가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직각은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그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운동량, 충격량에서 평면상의 운동도 우리가 해결이 된다. 그 뜻이에요. 알겠어요? 어려운 거 없잖아. 근데 이거가 학생들이 안 되니까 직선상 운동만 내주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학교에서는 뭐 학교쌤이 이런 걸 조금 뭐 알려준다든지 그러면은 심화 과정으로 내버리면 평면상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평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 이거죠? 이거.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충돌과 운동량 보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 물리에서는 물리학에서는 아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 보존 법칙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럼 마찰이나 저항이 없을 때 특수한 경우. 그죠?
그러나 더 일반적인 것, 마찰이나 저항이 있어도 성립하는 건 뭐죠? 그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그죠? 근데 물리학에서 성립하는 보존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학 이렇게 하면 보존 법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만 잘하면 물리는 그 역학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한번 봅시다. 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외부에서 R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거기다 체크를 한번 해 드릴까요? 자,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그게 조건이에요. 자, 외부에서 R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개의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힘 때문에 생겨요. 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운동량이 있는 거예요, 운동량이. 이게 운동량이. 그죠? 그래서, 자, 외부에서 만약에 R자 힘이 주어져 버리면 개의 뭐가 변한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까? 운동량 값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근데 봐봐.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 운동량이 있고 얘 운동량이 있어. 근데 얘 운동량이 예를 들어 100이야. 얘도 100이야. 그지? 그럼 전체는 요 안에서는 얘 둘만 찢고 뽑고 아무리 해도 전체 개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가 50 가졌어요. 그럼 얘는 얼마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150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R자 힘이 100이 추가돼가지고 운동량이 변화가 이만큼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200이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 위에가 보태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충돌 전, 충돌 후 이건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를 조금 일반화 해가지고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해준 게 그게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M1, 여기 V1, 그죠? 여기에 뭐 M2, V2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같은 방향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얘는 계속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운동량과 여기에서의 운동량 합은 어떻다? 같다. 그 방향성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그거를 우리가 그 수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M1 V1 플러스 M2 V2 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M1 V1 다시 여기는 M2 V2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원끼리 묶고 투끼리 묶을 수가 있겠죠. 맞니? 자, 졸지 말고 원끼리 한쪽으로 모아볼게. 알겠죠? 원끼리 모으면 M1, V1 그 다음에 여기에 넘어오면 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뿐이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M1, V1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지요? 자, 그 다음에 2는 이쪽으로 모아 볼게요. 이쪽으로 자, 2는 이쪽으로 모으면 M2, V2 다시 그 다음 빼면 M2, V2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쪽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나중에서 나중에 요거죠. 처음을 뺀값과 같은 겁니다. 뭐예요? 얘만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죠? 얘가 만약에 50이 변했어요. 변화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변화한 값만 따지니까 50이 변했어. 그지? 그러면 얘도 변화를 가지겠죠. 그죠? 근데 얘 변화값과 얘 변화값이 어떻다? 같다는 얘기야. 여기 것만 알면 얘 거도 50이라고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와 이렇게가 같다라는 거는 잘 아는데 하나의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다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아야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누구 것만 찾으면 돼요? 하나의 변화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같은 거야. 알겠지?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 굉장히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표현하는데 수월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힘 받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얘 꽝 충돌할 때 얘 힘 받고 얘도 힘 받고 해가지고 그거 전부 다 운동 방정식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복잡해지니. 그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도입을 한 거야. 편하려고. 알겠죠? 자, 그러면 42페이지 내용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이 일어날 때 몇 가지 경우입니다. 몇 가지 경우.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한 물체가 두 물체로 분리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두 물체가 한 물체로 합쳐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충돌이잖아, 충돌. 그래서, 자, 운동량 보존을 크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충돌입니다. 충돌. 두 번째는 뭐냐? 분리. 세 번째는 합체. 경우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다 똑같아요. 자, 이건 뭐예요? 여기 가다가 쿵 하고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자, 분리는 뭐냐면 얘가 지지직 뻥. 어떻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폭탄. 술탄. 탁 하면 이따 팍. 알겠죠? 그럼 온 사방으로 틀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이에요. 분리. 그럼 합체는 자, 여기 있는데 얘가 뿅 와가지고 띵 부딪힌 다음에 같이 가는 거야. 이런 경우 뭐가 있을까? 나무도막에 총을 빵 쐈더니 총알이 빵 바뀌어가지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런 거죠. 그죠? 합체들.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뭐가 보존이 돼? 운동량이 보존이 돼. 그럼 이거는 앞에서 본 거야.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그렇지, 0이잖아. 그지? 멈춰있다라고 치면. 얘 처음이 0인데, 그지? 하나는 이쪽 방향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쳐볼게.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간다라고 쳐볼게. 둘 다르니까, 뭐,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합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자, 이 V가 2고, 이 V는 3이야. 그러면 얘 질량하고 얘 질량은 몇 대 몇일까? 3대 2. 왜? 얘랑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이제 여러 방향 막 튀어나가겠죠. 그것들 이제 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적으로. 그건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안 나오겠죠. 왜? 평면상 운동이 되는 거니까. 벡터의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오고. 이것도 벡터의 합성이지만 직선상의 벡터 합성은 스칼라하고 동일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영이 졸리구나. 졸려. 근데 너무 추운 거 같지 않아요? 좀 춥다. 그거 보일러 어떻게 올리냐? 난방을? 야, 이거 난방은 어떻게 켜는 줄 알아? 혹시? 에어컨 켤 줄 아는데. 이걸로 하나?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걸로 하나? 몰라. 근데 이건 일단 에어컨 이걸로 키긴 하거든요. 이거 난방도 되나? 일단 눌러봐. 지금 난방으로 돼 있겠죠. 그죠? 된것 같아. 춥다. 우리밖에 없다고 꺼버리고 갔네. 근데요. 계약하고 나서도 이 시간이에요? 아니라고 들었는데 조금 더 뒤쪽이라고 들었. 저기 안 했는데요. 아, 그래? 벌써 학교 다녀? 일주일에 반. 우리는 3월에 가는데. 그러면 너 저기 시간 돼? 3시 반에 끝났어요. 3시 반.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오면은 왔어요. 시간 충분해? 너 학교 갔었어? 교복이잖아. 우와. 불쌍해라. 선생님이 듣기로는 계약이 이제 3월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뒤로 간다라고 듣긴 했는데 모르겠네. 선생님은 6시 이후에 해야 될 평일에. 화요일날. 그거는 이제 저기 부원장 쌤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선생님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평일에 더 늦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그죠? 선생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어중간해. 지금 4시부터 해가지고 7시까지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선생님도 그렇고 니네도 그럴 거고, 그지? 그래서 수요일 날 어차피 할 거면 수요일 날은 이제 뭐 학원 일정이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지?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부원장쌤하고 일단 얘기를 잘 해서 시간을 조정을 잘 하세요. 선생님은 거기에 맞춰서 해드릴 거니까. 알겠죠? 조금 따뜻해지는 건가? 모르겠네. 너무 춥다. 선생님도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여기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니네보다 몰라. 그래서 특히 아무도 없으니까 뭐 물어볼 데도 없고. 아, 그러네. 선생님 그게 있으니까. 응? 아니, 선생님 오자마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일찍 와도 뭐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선생님 시간을 조금 맞춰서 오늘 왔거든. 그래서 오면은 문 열고 불 켜고 들어와서 있어도 돼요. 알겠죠? 없으면. 자, 됐죠? 그래서 이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M1, 요게 뭐 M2, 그 다음에 이게 V1. 얘가 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멈춰있는 물체과 부딪힐 수도 있고 달려가고 있는 거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반대로 오다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V2 뭐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에 합이 무엇과 같으냐? 요거의 합인데 요때는 이제 질량이 뭉쳐졌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M1과 M2에 대해서 알겠죠? 이 전체 빠르기 이 V 있죠? 요게 이제 곱해지는 게 같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충돌, 분리, 합체. 알겠죠? 충돌, 분리, 합체. 충돌은 이제 우리 42페이지 쪽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43페이지 그 두 가지가 분리와 합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충돌의 종류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충돌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그것 좀 알고 있읍시다. 자, 충돌의 종류인데 자,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성 충돌. 자, 보면은 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비탄성 충돌에는 다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이제 잘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현실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런 사물들의 충돌이 있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될까요? 탄성. 또 있나요? 세 개 다? 세 개 다? 뭐가 현실적인 걸까? 비탄성?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얘는 만약에 여기 물체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띵띵띵띵 이 얘기고, 자, 얘는 띵띵띵띵띵띵 이거고, 얘는 득. 어떤 게 현실적입니까? 이 세 개 중에 비탄성만 물체 수선에 따라서 비탄성이 없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휴지에다 물 묻혀갖고 벽에다 팍 던지면 어떻게 돼? 탁 달라붙잖아. 비탄성. 그죠? 그리고 팍 던졌는데 틱 맞고 더 많이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니? 아니요. 그건 아니죠. 뭐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얌체공 같은 게 있을 때 가까이서 이렇게 팍 치면 팍 가긴 하지만 똑같은 먼 거리에서 던져갖고 부딪혀가지고 다시 자기한테까지 그 지점까지 오기는 거의 힘들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그게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니까. 그죠? 이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이것과 거의 비슷한 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기체 분자들 있죠. 기체 분자들의 충돌, 그거는 거의 이걸로 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얘랑 가까운 물체는 당구공이에요. 당구공. 알겠어요? 당구공의 충돌이에요. 근데 이제 당구공이 굴러가면서 바닥하고 마찰 때문에 이제 굴러가다 멈추는 것 뿐이지,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면 제일 현실에서 가까운 게 당구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당구공이 완전 탄성 충돌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탄성 충돌이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 요게 이제 대부분 현실적인 물체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얘는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빠르게 대한 걸 얘기하니까 운동 에너지 보존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자, 요게 운동 에너지. 여기 운동량. 자, 얘는 보존이 됩니다. 얘 보존돼요, 안 돼요? 되죠? 그죠? 왜? 이때 MV랑 튀어나왔을 때 MV랑 같으니까 돼요. 돼요. 자,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에서 운동 에너지 보존될까요? 안 돼. 응? 이만큼 에너지 줄었죠? 또 여기서 이만큼 에너지 줄었죠? 그죠? 그럼 빠르기가 유지해야 될까? 안 되지 않아. 안 돼. 그럼 이거 안 돼요. 운동량은? 운동량은 돼. 운동량은 돼요. 에너지는 안 되는데 운동량은 돼요. 운동량은 되잖아요. 이 충돌하는 거. 완전 탄성 아니더라도. 돼요. 완전 비탄성은?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얘는 된다는 거죠. 합체. 이런 거. 그죠? 이거 비탄성이잖아. 그죠? 이런 건 된다.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운동 에너지가 같이 보존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론적인 경우에만 이 두 가지가 다 보존이 되고,
현실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되지만 뭐 소리나 열로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충돌 빵 하면 소리도 나고 열도 나고 그죠? 대부분 이제 열 에너지로 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요.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잘 봐두시고요.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요거 그러면 44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뒷시간에 하자. 좀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아까보다 나은 것 같아. 배고파. 선생님도 배고프다. 배가 고프구나. 저걸 잠시 껐다가.